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기 전에 거실. 박진수는 낡은 구두를 천천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 구두는 회사에 처음 입사하던 날 아내 순애가 사준 것이었죠. 오늘까지만 신고 나가자.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랜 세월 익숙했던 동작이지만 오늘따라 손이 자꾸 꼬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런가. 살짝 웃어보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니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받으며 뛰어가고 누군가는 커피를 쥔 채 하품을 했습니다. 그 풍경이 늘 그랬듯 평범했지만 진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이 무리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구나. 회사에 도착하자 후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음껏 쉬세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들 건강하게 버텨라. 하지만 그 말 뒤로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 순애가 식탁에 퇴직금 내역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걸로 대출부터 갚자. 이자만 해도 한숨 나와.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금이 인생의 보상일 줄 알았는데 이젠 그마저도 빚을 메우는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책상 앞에서 오래된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이 똑딱거리며 시간을 잘게 쪼개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퇴직이라 이게 끝일까, 시작일까? 아내는 이미 불을 끄고 잠들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퇴근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퇴직한 지 석 달째 되는 날 아침, 박진수는 거실 구석에 놓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엔 묘한 무게가 얹혔습니다. 이제 매달 이런 종이가 날 찾아오겠지. 그는 퇴직금이 들어왔던 통장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꽤 넉넉해 보이던 숫자였지만 어느새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대출 갚고 현우 도와주고 생활비 조금 쓰고 나니 남은 게 이거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 순애는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뭐 할 거야? 그녀의 말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다정함 대신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일자리 알아보려고. 뭐라도 해야지. 당신 나이엔 누가 써줘? 그냥 집에 있어. 그녀의 말에 진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직 후 처음엔 이제 쉬자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하루가 길고 지갑은 얇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출금 알림 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 실패. 그 한 줄의 문장이 진수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는 순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조금 모자라서.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짧게 답하고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던지듯 건넸습니다. 그 순간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가족의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지만 진수는 그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내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그는 결국 작은 알바 공고지를 찢어들고 나섰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자 모집 65세 이하 우대. 진수는 잠시 공고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나이를 속이자. 안 하면 더 무너진다.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그는 평생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닌 살아남기 위해 나가는 길을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늦은 밤, 박진수는 형광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첫날이라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는 모자를 눌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장인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계산대는 제가 볼게요. 진열만 도와주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낯설게 들렸습니다. 진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1시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아깝다. 그 말에 옆에서 계산하던 알바생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래 버려요. 근데 가끔 몰래 챙겨가는 분도 있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은 얼굴인데 눈가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휴게 시간에 도연과 컵라면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지? 네, 저도 대출 갚느라요. 근데 어르신은 여기 왜?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퇴직했거든. 근데 돈이 없네. 뭐라도 해야지. 도연은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뭐라도 해야 사니까요. 편의점 유리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따뜻한 실내와 대조를 이루며 그의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수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도 다 해보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오래된 허기를 조금은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한 노숙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따뜻한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도연이 망설이자 진수가 조용히 컵라면 하나를 집어 카운터에 올렸습니다. 이건 내가 계산할게요. 노숙인은 고맙다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다는 아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잖아. 편의점의 불빛은 새벽 공기 속에서 은은히 번졌습니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퇴직 이후의 밤이 완전히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 박진수는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귀가하는 길, 골목 끝 불 꺼진 창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중 하나는 내 집이지. 그런데 왜 낯설까?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엔 아내 순애가 남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미안해. 잠시 친정에 다녀올게. 짧은 문장. 그러나 그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진수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엄마한테 연락 왔니? 아니요, 아빠. 근데 요즘 엄마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그 말에 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퇴직 후부터 아내는 자주 한숨을 쉬었고 식탁에서 서로의 말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텅 빈 식탁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남은 건 이거냐?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떠올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던 날 꽃다발보다 먼저 건넸어야 했던 말이었죠. 며칠 후 아내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당신 미안하지만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문장 하나로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던 새벽, 진수는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니 앉았습니다. 광고판 속엔 노후연금보험 문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 걸 가입할 여유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지. 집에 도착하니 아내의 옷장문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을 바라보다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혼자의 울림처럼 들렸습니다. 순애야, 나도 무섭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박진수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시급 9,860원, 6시간 59,160원. 그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어 넣었습니다. 평생 팀장이란 이름으로 수십 명을 이끌던 자신이 이제 하루벌이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현관엔 여전히 아내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날 일으켜 세워주지 않겠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가 연체 상태입니다. 진수는 황급히 답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납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퇴직금 다 날리고 이제 남은 건 빚뿐이네.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동료 윤혜경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수야, 잘 지내냐? 그럭저럭. 넌 아직 공방한다며? 응, 조그맣게. 너도 시간 되면 한번 들러. 그냥 앉아서 이야기라도 하자. 혜경의 목소리엔 진심이 묻어 있었지만 진수는 망설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한때 같이 일하던 친구 앞에서 자신이 알바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그는 편의점으로 출근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은 시커멓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하러 간다. 그게 다행이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근무 중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힘드신가 봐요. 힘든 건 다 지나가는 거야. 그는 애써 웃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그는 집 앞 구멍가게에서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이게 오늘 내 일당의 일부네. 작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엔 깊은 허무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혼자 마시던 그는 결국 중얼거렸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버텨야지. 그 말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술 기운이 살짝 오른 그는 비틀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은 희미했고 그의 눈가엔 눈물이 번졌습니다. 순애야, 나 아직 여기 있다. 하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그렇게 또 한 번 무너졌지만 그 속엔 작고 미약한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편의점 근무를 마친 박진수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통화 목록 맨 위에 윤혜경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걸려온 그 전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혜경아, 나야. 그때 말한 그 공방 지금도 하지? 그럼. 마침 도자기 수업도 있는데 구경이 나와. 그래, 내일 가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구겨진 셔츠를 다림질하고 오랜만에 머리를 빗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지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났었는데 공방은 작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흙냄새가 퍼졌습니다. 윤혜경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진수야. 얼굴 까맣게 탔네. 그래도 눈빛은 그대로다. 눈빛만 남았지. 돈도 체력도 다 떠났어. 그의 말에 혜경은 웃으며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편의점에서 알바 좀 해. 진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혜경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다들 그렇게 버티고 있지. 나도 한때는 무서웠어. 근데 손에 흙 묻히니까 살겠더라. 진수는 조용히 도자기 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흙의 감촉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괜히 마음이 편해지네. 그게 살아있는 증거야. 돈 말고 이런 걸로 버티는 거지. 혜경은 도자기를 빚으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우리 세대는 일만 했잖아. 근데 이제는 사는 법을 배워야 해. 그 한마디가 진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공방을 나서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따뜻했습니다. 일이 없어도 내가 사라진 건 아니구나. 그날 밤 그는 아내 순애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예전 친구 만났어. 나도 이제 조금씩 다시 살아보려 해.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밝았습니다. 며칠 뒤 박진수는 새벽녘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섰지만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젠 일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편의점으로 향하기 전 공방에서 만든 작은 컵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 흙을 만졌을 때의 차가움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에 묻은 미세한 흙가루가 마치 새로운 생의 흔적처럼 다가왔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도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얼굴이 밝네요. 그래, 요즘은 조금 마음이 편해. 진수는 웃으며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잠시 후 한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죠? 진수가 서둘러 계산을 하려다 바코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 참, 손이 자꾸 떨리네. 그러자 도연이 재빨리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실수 많이 했어요. 그의 미소에 진수는 괜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자신에게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퇴근 후 그는 잠시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멀어졌을까? 다시 조금씩 들어가야겠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애 당신 잘 지내요? 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침묵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응,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너도 건강하지? 보내기를 누른 후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해가 지고 공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를 걸으며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건 결국 넘어져도 다시 걷는 일이지. 그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가을 아침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박진수는 편의점 근무를 마친 뒤 오랜만에 시장을 돌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과일 몇 개와 두부 한 모를 담았습니다. 이거면 둘이 먹기엔 충분하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순애, 나 오늘 저녁에 집에 가도 될까? 진수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집은 언제나 내 자리야. 그는 그날 하루 내내 마음이 설렜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창문을 닫고 냉장고 속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평생 회사 일엔 철저했지만 이런 사소한 일엔 서툴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순애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낡은 코트를 입은 그녀는 잠시 말없이 섰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래,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탁 위 두부찌개를 나눴습니다. 말이 많진 않았지만 공기엔 이전과 다른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졌네. 얼굴이 편해 보여. 응, 이제 조금은 알겠어. 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필요했더라. 그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편의점 일은 계속 할 거야. 혜경이 공방에도 가끔 가고, 이제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 나도 다시 내 삶을 찾아볼게. 그들은 조용히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식사 후 진수는 그녀에게 작은 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공방에서 만든 첫 작품이었죠. 내가 처음으로 만든 거야. 서툴지만 나름 정성은 들였어. 순애는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예쁜애, 당신답게 조용하고 따뜻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퇴직 후 3개월 참 길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밖에서는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가을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아주 오래된 평화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